여보. 여보세요? 예, 감정 끊으시나요? 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우울증을 약을 먹고 있는데 자살 충동이 너무 느껴가지고요. 예. 힘들어서 아, 예, 예. 죽고 싶다는데 그래. 근데 지금 혼자 계십니까? 예,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옆에는. 예. 뭐 걱정거리가 계시나 봐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가족이라는 옳다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제가. 제가 사실 여기 한국 땅이라 유서도 다 적어놨어요.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생의 마지막 편지 유서.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아는 IMF 시대라는 게 왔었고, 연극 제작 올라가는 것들도 많이 없었고,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 무일푼이 된 거죠. 정말 큰 죄인이 된 기분이었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 나는 내 짐을 다 벗어날 텐데. 또 그래서 3개월째 되는 그런 시즌에 유서를 쓰게 된 거죠.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의 문턱까지 섰던 제가 오늘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119) 구급차로 급하게 실려온 환자.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50대 주부입니다. 간식 먹었는 걸 아버지가 6시에 알아차렸다고? 네. 어떻게 알아요?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모니터 좀 빨리 주세요.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1일 전에 그전에도 이제 뭐 우울증 증상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약물을 처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 11일이 이제 지난 상황에서 다시 또 제초제를 또 드시고 이렇게 오신 상태입니다. 자살 시도를 수차례 반복한 중증 우울증 환자.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와 같은 자살 시도자들을 만나기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평균 2명, 한 달에 50여 명이 넘는 자살 시도자들이 이곳으로 실려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게 다시 이제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좀 더 많은 편이죠. 우울증은 오늘 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얼굴은 감정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죠. 아이들의 얼굴엔 웃었다 울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무지개가 핍니다. 인간의 감정은 크게 희, 로, 에, 락 네 가지. 우울한 기분 역시나 그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그것은 기분장애, 우울증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과 영국의 수상 처칠이 우울증 환자였다는 사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대문호 해밍웨이와 절규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화가 뭉크 역시 우울증으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울증 갖고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보다 한 40배 더 자살을 많이 하니까 자살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걸릴 수 있는 확률이 4명이나 5명 중에 1명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걸렸다가 걸린지도 모르고 나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감기처럼 흔하다는 것이죠. 흔하지만 무서운 병 우울증.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뇌의 변화에 따른 질환입니다. 뇌 속엔 세로토닌을 비롯한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끊임없이 분비되는데요. 이것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를 살펴보면 활성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초록과 붉은색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가운데가 텅 빈 모습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는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고요. 기억력을 갖다가 조절해주는 해마라는 뇌의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 환자의 특징적인 뇌 영상의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세로토닌의 부족이 행동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 동물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2마리의 쥐를 물속에 빠뜨려 우울증과 비슷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5분 동안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2마리. 5분이 지나자 행동이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일종의 좌절감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한 마리에겐 세로토닌을, 다른 한 마리에겐 생리식염수를 3차례 투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빠뜨립니다. 처음 5분간은 2마리의 움직임이 비슷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2마리의 행동이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그 우울증에서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행동적인 좌절을 느끼게 되는데, 이 항우울제를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수동적인 행위 자체가 수영 등의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로 바뀌게 됩니다.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만 보충해주면 우울증의 덫에서 벗어나 자살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렵게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이라는 거 몰랐죠. 모르고 그냥 잠을 못 자고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거를 삭힐 수가 없을 만큼의 분함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표출을 못 하니까 또 그게 또 가슴이 아프고 막 쪼이고 아픈 그런 통증 같은 걸 많이 느꼈거든요. 벌써 4년째. 우울증을 앓고 난 뒤부턴 밝은 낮이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숨듯 억지 잠을 청하게 되고 생활 리듬이 깨지자 심한 합병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내가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가 현관 안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지 밖에 나가면 또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자살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인터넷 우울증 카페에서 만난 30대 초반의 남성. 지난 3년 동안 심한 우울증에 4번이나 모진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남 탓으로 이렇게 돌려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 봐도 그냥 나보고 비웃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도 막 들고 그러면서 뭐 자살 시도도 하게 되고 뭐 때문에 죽고 싶다는 것보다는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그의 일상을 관찰해 봤습니다.
근데 좀처럼 침대 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외부인은 물론 가족과도 담을 쌓은 채 드문 불출.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삶보다 죽음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2배가량 취약한 병 우울증. 우리는 또 한 명의 주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우울증은 큰아들이 태어나고서부터 시작됐고 13년간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힘든 거는. 집안이 엉망이 돼가는 걸 봤을 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개선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 하면서도 그냥 내가 방치를 하더라고요. 와, 이제 너 또 학교 가는 날 아침에 자꾸 내놔가지고 엄마 자꾸 화나게 만드는데 어제 저녁에 줬어야지. 왜 오늘 아침에 주는 거야? 빨리 소리가 크노. 맨날 아침에 통신문도 줄 때 뭐고 문제 산다 얘기하면 될 건데 꼭 지금 또 네 이야기가 또 화나게 만드는 또. 늦었으니까 그냥 돈 주고 보내. 니 다음부터는 교복 안에 열쇠 놔두지 마라. 우울증과 함께 심해진 짜증과 집착. 큰애가 갓난아기 때 너무 애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저하고 애만 있을 때 애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냥 애를 죽이고 나도 그냥 그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애도 죽고 나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선천성 거대 결정증을 갖고 태어난 첫아이. 엄마의 산후 우울증이 이젠 가족 모두의 짐이 됐습니다. 좀 얘기 좀 듣고 얘기 좀 들어주면 좋잖아. 얘기할 시간이 잘 없으니까 자꾸 아침에 자꾸 얘기하게 되지. 난 누구한테 얘기하란 말이고. 근데 자기 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뭐 병원 가서. 오늘도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볼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자꾸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애 아빠가 폭발해갖고 도로에서 누워보더라고요. 하루 종일 멍하니 TV 앞에서만 있는 서숙희 씨. 다른 채널을 돌릴 의욕도 재미도 찾지 못하는 만성 우울증 환자입니다. 4-5번 했어요. 죽으려고. 수면제를 50알 먹고 소주 한 병을 먹었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또 실패했구나. 왜 나는 안 죽지? 왜 나는 안 데려가지? 나는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약 틀어 저 약만 다 먹고 죽는다 하면은 지금도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지난 20년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이 방에서만 수차례 자해를 반복했습니다. 4사람 모두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 왜 이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울증과 함께 불안이 아주 심한 분들이 있으면 그 불안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대인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인 관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듯이 이제 우울증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치료들을 같이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갇혀 어둡고 긴 터널을 헤매는 사람들. 그들에게 삶의 빛은 다시 찾아올까요? 그들과 함께 우울증 그리고 자살을 이겨내는 장기간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현재 우울증 정도를 체크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그린 그림에서 장미영 씨는 얼굴에 주름과 수심이 가득합니다. 현재의 모습에 대한 불만족과 우울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건호 씨는 다소 약한 피랍으로 자신을 그렸습니다.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선 씨는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와 분리된 신체 구조를 표현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서숙희 씨는 한쪽 구석에 작은 크기로 자신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심리를 나타냅니다. 보다 정확한 우울 평가 척도에 의하면 6점을 정상으로 볼 때 우울증 4년차 장미영 씨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입니다. 3년 동안 자살을 수차례 시도했던 건호 씨는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약한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13년 전 산후 우울증을 시작으로 박미선 씨는 현재 약한 수준의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20년간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서숙희 씨의 경우 중간 정도의 우울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까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우울증.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쪽에 뭐 아는 친구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일을 그만둬야 될 정도까지 그냥 몸 상태나 정신 상태나 이렇게 다 힘들어졌어요. 우울증이라 그러면 그건 의지 하나로만 다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제일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우울증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냥 의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애들 아빠 사업하는 거를 제가 계속 뒤에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뭐 IMF도 오고 또 막 경기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러면서 사업이 몇 번 엎어지고 또 다시 빚을 내서 또 만들어 놓고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이제 약을 받아오면 거기 수면제가 있잖아요. 수면제를 먹고 자고 깨면 술을 먹고 또 자고 남편이 나한테 네가 한 게 그렇지 죽고 싶다 아니 죽어야겠다 아니 나는 죽었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덤 속 같이 그냥 숨을 이렇게 안 쉬고 있으면 죽어지지 않을까? 어렸을 때 먼저 친정 쪽 이야기를 가족들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가 6명, 저 포함해서 6명인데 막내 오빠는 저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막내 오빠는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야간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도 살라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하면서 거기서 적응을 못 해갖고 좀 정신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그거 그만두고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고층 빌딩에서 5층 아파트에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 병원에 가가지고 오빠 영안실에서 오빠 실실 보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때 출근하기 전에 본 사람이 제일 마지막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오빠 그 죽은 거 보고 막 엄청 우는 걸 봤는데 저는 그게 가짜 같았어요. 왜냐면은 아버지는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에도 관심 없었고 또 자식들 하나하나 관심 하나도 안 가지셨는데 엄마하고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시고 막 거의 우는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우는 거 보니까 전혀 진짜 같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화장하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울 때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 그들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희 자꾸 큰아들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 아들 마음속 밑바닥에도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들을 떠올렸다면 또 다른 사람은 어린 시절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제일 출발은 가정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섭고 뭐 아버지 폭력, 뭐 부부싸움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제가 되게 순한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순간순간에 그
이제 감정 표현이 예전 그런 걸로 연관돼서 표출되고 뭐 그럼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장명 씨의 이야기를 듣고 어두운 과거에만 집착하는 자신을 본 미선 씨.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고 과거에는 좋았는데 현재는 어려워하는 것 같고 저는 과거에 많이 힘든 부분이 더 고민이 되고 또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남편하고의 사이가 안 좋아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남편하고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의 우울증 원인을 찾고자 시작한 집단 상담. 예상 밖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 타인의 관점에서 쓰게 되는 거죠. 그 타인의 관점에서 쓰다 보면 자신이 세상에 갇혀 있음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한편 이날 집단 상담에 참석하지 않은 한 사람. 제작진은 서숙희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괜찮아. 그 나이들은 약 먹고 죽었으면 좀처럼 마음을 못 잡는 그녀. 무엇이 그녀를 이 좁은 방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아버지 애미이고 엄마 그렇고 막 진짜 이제 그런 삶은 안 살고 진짜 행복하게 한번 살고 싶어가지고 탈출구를 이제 그 탈출구가 이제 결혼이었죠. 뭐라고 그래야 돼? 완전히 공황장애, 가슴에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이 덜덜덜 떨리고 막 수족이. 니는 한번 결혼하고 나는 깨끗한 몸으로 니한테 니만 바라보고 첫사랑으로 왔는데 니는 아니잖아. 이게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잠자리 거부하고부터 폭행이 시작됐어요. 심할 때는 막 옷까지 삐끼놓고 두드러 팰 때도 있고. 그래도 결국 끝까지 저는 사는 동안에는 인간으로 저는 안 봤어요. 불행한 결혼 생활과 파경, 이제는 우울증까지. 그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경기도 안양을 찾았습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그녀를 보고 있으면 덩달아 젊어진다는 어르신들. 그런데 그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단 말을 입에 달고 산 사람입니다.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 뭐 엄마도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도 나고 또 한 뭐 10년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죽고 이러니까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 노후가 아닌 거예요. 몸도 아프지. 그래갖고 그게 차츰차츰 이제 우울이 시작이 되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막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난간에 서서 내려다 보긴 했는데 죽을 용기는 없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을 바에는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누가 거기 등록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급식봉사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 은퇴 후 불쑥 찾아온 우울증. 그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이유를 되찾았습니다. 생전 처음 한 거죠. 자원봉사라는 걸. 이제 밥도 드리고 숟가락도 놔드리고 이런저런 걸 하고 그날 하루 그렇게 봉사를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굉장히 기분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내가 찾는 기쁨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 요즘 5년간 먹었던 우울증 약을 끊을 정도로 회복된 이기자 씨. 이젠 다시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해도 물리칠 만큼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대개 우울증 환자들은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있어요. 나만 없어지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 자기도 좋아지지만 내가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건강해지는구나. 본인의 정서도 메말라 있지만은 상대방을 봤을 때 공감력이 약합니다. 상대방 기분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봉사를 하게 되면 바로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의 슬픈 사정을 보고 자기도 슬퍼지게 되고 이 깨달음의 순간에 우리는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엔돌핀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은 또 다른 항우울제다. 경쟁은 스트레스를 낳고 그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까지 위협하는 현대사회. 우리는 나눔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벼운 도시락 봉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삶의 무게조차 버거웠던 그들이 과연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들 수 있을지 기대 반 또 걱정 반입니다. 왜 봉사는 처음이신 거예요? 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직 그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봉사라는 거 뭐 이해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직접 나와서 보니까 다들 되게 밝게 막 일하시는 거 보니까 좀 부끄럽고 그렇네요. 내 집 문 밖을 나서기도 힘들었던 내가 처음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립니다. 망설이고 망설이며 조심스레 한 걸음 세상 밖으로 내딛는 그들. 맛있게 드세요. 봉사 좀 하시려고 이제 오늘도. 봉사 첫날, 과연 그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있는 사람보다 없어.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봉사를 약속하고 3번째 맞는 봉사날입니다. 이제 제법 이곳 사람들과 친해진 모습입니다. 한번 안 가르쳐 줘. 며느리도 몰라. 숨겨뒀던 살림 솜씨를 하는 두 사람. 건호 씨도 첫날보다 많이 편안해 보입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눈치 보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도시락을 배달할 어르신들의 이름입니다. 잊고 살았던 책임감이 생깁니다. 기다리실 것 같아요. 저분들도 이 날짜를, 이 날을 누군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 준다는 게 집안에서만 계시는 분들은 되게 반가울 거거든요. 지독하게 외로운 병, 우울증을 가진 그들. 어쩌면 홀로 계신 어르신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참 이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요, 사실은. 정말 나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많은 걸 누리고 있었구나. 그동안 너무 위만 보며 살다 보니 자꾸만 스스로 작아진 게 아니었을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사이 미선 씨가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야, 내가 저기 집에 왔는데 엄마 어디 있는지 언니가 좀 전화 좀 해줄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만나니 친정엄마가 자꾸 마음에 밟혔던 겁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큰오빠와 살고 있는 엄마. 미선 씨에게 오해가 쌓인 오빠 때문에 늘 집 밖에서 엄마를 만납니다. 이거하고 무지하고 고추하고 파 있다. 파 먹고 아이고 맨날 버려야지. 아니 엄마 먹을 것만 이렇게 따라 했다. 요거는 파고. 어려웠던 가정 형편, 불행한 어린 시절,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주지 못한 엄마. 나도 사 못 참아갖고 나도 말 안 통하면 나도 폭력 안 쓰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간다니까. 화를 못 참는 성격이 돼버렸다니까. 나도 그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저도 감정 조절이 안 돼. 깨지 마라. 돌에서 하고 뭐. 엄마의 관심에 목말랐던 막내딸은 학교에 진학할 때도 시집을 갈 때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늘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러면서도 안쓰러움. 엄마를 만나고 돌아갈 때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 갈 시간이 다 돼서 좀 급하게 서두르다가 그랬는 것 같은데 그 통장 잊어버려서 그 직원한테 얘기했다가 뺨때기를 한 달 맞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하고 큰언니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의 사과 한마디도 못 받게 만들고 그냥 내가 그만두는 걸로 돼버렸어요. 결혼해서라도 빨리 돈을 벌어갖고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어갖고 엄마도 의지 못하고 여러분이 우울증 환자인데 이 약을 20알 드셨다 그래. 한편 제작진 앞으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수키 씨가 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사코 병원은 싫다는 그녀. 나갔다면서 그래 내 약 아프다. 약 아프어. 다행히 위급한 숭아까지 가진 않았지만 다른 장기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 병원에 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있으니까 지금 보험에 갔어요. 지금 안전한 상태에서 그냥 정상 115에 다급하게 달려온 딸. 병원에 모셔가지고 이런 물어보니 약을 먹는 거 없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 죽겠다. 이번 자살 시도가 벌써 6번째. 과연 그녀에게도 기적이 찾아올까요?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2달. 이번엔 지역의 한 요양보호소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도시락 봉사 때와 달리 어르신들과 살을 맞대야 하는 일. 예쁘게 꾸미셨네요. 웃곤 있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미선 씨. 미영 씨도 어르신과 덩그러니 둘만 있으니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실의 건호 씨도 주위를 겉도는 느낌입니다.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국 탈이 났습니다. 안 움직이다가 촬영한다고도 아침 일찍 움직이고 요새 좀 무리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제일 적극적이던 미영 씨가 체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텐데. 그 사이 혼자서 요양원을 찾았던 미선 씨.
이젠 제법 할머니의 살가운 말벗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얼굴 안 보고 막 시집가고 가다 보니까 얼굴로 왜 얼굴 봤나? 그러니까 뭐 친정 엄마도 아버지가 팔라만 중에 막내라 가지고 형들한테는 큰 소리 한 번도 못 치고 기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 아주버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여튼 그 빨래까지 다 해주고 막 그랬다 하대. 미선 씨가 집안 얘기까지 늘어놓으며 부쩍 가까워진 이 할머니. 친정 엄마와 같은 치매 증상을 가진 분입니다. 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곳에 온 뒤로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친정 아버지하고 친정 엄마하고 싸우는 거를 하도 많이 봤거든요. 아버지가 술 취가 오면은 말도 말해. 엄마하고 맨날 싸우는 게 많이 봐가지고 뭐 칼 들고 싸우는 것도 보고 뭐 공부 쏟고 싸우는 것도 보고. 내가 무슨 죄짓어 여와가 날 가다 놓는 하면서 막 싸우고 울고 불고 야단 나고 싸우고 병원 데리고 간다고 맞는 걸 갖다가 따라가려고 얼마나 이래서 울고 잡으세요. 올 때마다. 원래 살던 집에 살고 싶으세요? 네. 친구도 있는데 딸에게도 엄마에게도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 두 사람. 지금 살이 좀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오셨네요. 아, 지난주엔 제가 좀 아팠어요. 아이고, 나도 아파가지고 이거 봐요. 아이고, 다쳤어요? 응. 그래도 많이 부었는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영물이라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찾은 이곳. 어딘가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가슴이 짠해옵니다.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 미영 씨. 자식을 20-30년씩 꿈에서 키웠는데 무슨 노인네 유영은 3년 모셨다고 빨리 죽어야 된다는 게 어딨어. 돈이 많이 들어요. 뭐 돈 얼마 안 든다더구만. 아들 둘을 억척스레 키워내고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요양원비 걱정인 할머니. 우리 식사하시고 이거 휠체어 타고 바깥에 한 바퀴 돌을까요? 사업 실패 후 그녀도 할머니처럼 두 아들에겐 늘 미안한 엄마였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또 세상 사람들한테 내 모습이 부끄럽고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갖고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건호 씨도 앞으로 전담해서 도와드릴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젊은 사람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가가겠다고 꺼낸 말. 하지만 어르신은 우울증이란 한마디에 한참 동안 훈계를 하십니다. 길을 닦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해받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조금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상처를 좀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음으로 연결되며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음으로 연결되며 그날 이후 한동안 건호 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까스로 다시 연락이 닿은 건호 씨. 완전 거의 완치된 것 같다. 뭐 약도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쯤에 꼭 다시 또 재발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스스로도 뭐 지금 어느 단계다 뭐 이렇게 생각만 안 쉬우니까. 우울증과 함께 공황장애가 있었던 건호 씨. 끝날 듯 이어지는 시련. 헤매기만 할 뿐. 도대체 언제쯤 이 길 끝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뒤 세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뭐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는 뭐 제 환경이 더 낫다고 조금 위안 삼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또 보면서 또 같이 또 더 어둡게 또 젖어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갔다 와서 한 며칠씩은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는 나가서 이제 그런 분들 만나고 또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더라도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나의 도움이 되는 곳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저희 엄마랑 같은 병명을 가진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솔직히 친정엄마한테는 편하게 잘 말을 이렇게 무뚝뚝하게 얘기하는데 막상 그 할머니한테는 그래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편하게 지냈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하면서 너무 기대를 많이 가졌거나 힘이 너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가야 되고 본인이 즐거운 걸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봉사하러 왔는 사람이 왜 저런 모습이지? 이런 시선에도 되게 조금 저한테 스트레스도 됐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봉사활동. 우울증 지수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가장 심각했던 장미영 씨는 놀랍게도 절반 이상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이건호 씨의 경우 안타깝게도 우울증 지수가 소폭 상승해 여전히 약한 우울증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박미선 씨는 우울증 지수가 정상인 6점에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작진의 애를 타게 했던 수키 씨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것. 우선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 거예요. 와서 따라다니면서 힘든 일은 처음부터 못 하겠죠. 처음부터 너무 잘한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오늘 다음은 설거지라도 해드리고, 전에는 일어나면 식지도 안 하고 그냥 화장실만 갔다 오면 또 다시 또 자고 이랬는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줄여졌고 약도 줄여졌고 생각도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고. 얼마 만의 외출인가요?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가 아닌 오직 마음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말로 그냥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한편 미선 씨는 이제 딸처럼 할머니를 살뜰하게 챙깁니다. 가족에게도 좀처럼 정을 내지 못했던 미선 씨. 할머니 딸 생각나서 미국 생각 들면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해 뭐. 이제 내가 암입할 때도 됐다 싶어서. 아이고 누구야 그러던가 마던가 지 하는 대로 하고 놨다. 오기나 왔으면 좋겠다 싶다. 그래요? 할 말하고 말 한마디 하면 비비 까서 하고. 요즘 부쩍 딸을 보고 싶어하는 할머니. 속에 무엇이 원한이 짓는 거, 무엇이 그리 나쁜 게 많이 들었는 거. 내가 그렇게 원했나 하면 그런 얘기하려고 안 온다 하니까. 딸의 입장에서 그리고 엄마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된 두 사람. 내가 마음을 돌리고 다가가면 엄마는 벌써 저 마음이 떠나갔다 한 게네, 정신이 떠나갔다 한 게네. 그때는 너무 때가 늦고 너무 늦으니까 그래 이제 참 잘 생각하고 고맙다고. 내가 고맙다. 내 딸맛이나 고맙다 저 말. 나도 그런 딸이 집에 같은 딸이 있으니까 고맙다. 그래. 넘미반응이 얼마나. 그땐 너무 늦다. 할머니의 말씀을 곱씹으며 친정엄마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런 약속이다. 팔 아프다 가봐. 약속이다. 괜찮아요. 어쩌면 자신보다 더 힘들었을 엄마. 왜 이제껏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름을 보내고
건호 씨를 다시 만난 건 팔공산의 한 유기견 보호소. 강아지들과 제법 친해진 모습입니다. 슬럼프 이후에 스스로 선택한 봉사장소. 여기에 온 뒤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강아지들. 그중에서 유독 건호 씨를 따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키우던 게요, 어느 분이. 그렇게 키우다가 그 직원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가 개고기 문화가 있잖아요. 애를 좀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하라고 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음에 원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애가 싹 임신을 해가 있는 거예요. 한땐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미련도 애착도 없었죠. 마음에 상처를 가진 강아지들을 보듬으며 건호 씨는 어쩌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또 저는 정주고 이제 집에 왔으니까 그 강아지들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강아지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저를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생각했을 때 아, 다시 가야지. 안 가면은 그냥 내하고 또 만남도 그냥 자기도 강아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뭐 다시 찾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그런 게 책임감하고 뭐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몇 차례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키 씨.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지독한 외로움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녀. 그래서 이런 변화가 더 놀랍습니다. 이거 우유하고는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요. 이젠 주위를 돌아볼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혼자 계세요? 아이가 손이 혼자 계세요? 좋은 일 하시고. 예,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예. 안녕히 계세요. 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가이베이. 예. 예. 조심히 가세요. 우리 집을 문을 여는 순간 집은 작아도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내 집이 있고 따뜻한 물 나오니까 매일 씻을 수 있고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큰 집이 있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 프로젝트 종료 한 달 전 뜻밖의 장소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사찰 음식 창업 수업. 이 교실에서 가장 적극적인 학생인 장미영 씨. 지난 3년 오늘이 세상 마지막이길 바라던 그녀가 이제 내일을 준비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래가 내가 내 힘으로 개척하고 설계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인지를 한 상태니까 봉사활동 다니면서 또 어른들한테 몸에 좋은 음식 선물할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서 재밌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도 하지만 따뜻한 차로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감기, 우울증도 어쩌면 따뜻한 한 잔의 차와 같은 그 무엇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봉사란 이름으로 따뜻한 마음의 처방전을 내린 210일의 프로젝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슬럼프에도 빠졌지만 210일 뒤 그들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프로젝트 종료 후 최종 결과 우울증 4년차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가진 장미영 씨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그녀. 꺼내줘야 된다는 막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느낌,
애절한 느낌이 참 많았었는데요. 나와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주위에 그 어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다면 스스로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제일 자기도 만족하고 주위 사람들도 덜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요즘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우울증 3년 차, 프로젝트 중반,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건호 씨. 수치에선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젠 쉽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내가 우울증 환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도 더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그냥 저를 스스로 가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 말대로 잘 안 되는데도 그런 부분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과거 속에 갇혀 가족까지도 힘들게 했던 박미선 씨의 경우 이제 정상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또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일단 고맙고 남편도 제가 나아진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걸 이제 느꼈을 때는 저도 좀 나아져야 되겠다는 생각과 나를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배려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년 만성 우울증 프로젝트 동안에도 자살 시도를 했던 서숙희 씨. 놀랍게도 우울증 지수 변화에서 뚜렷한 호전세를 보였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우울증 심하게 저는 한 20년 약을 먹었지만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최대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자꾸 봐. 못한 사람을 봐. 그러면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벌어야지, 나가서 활동해야지, 햇빛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지금 다는 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마음만은 진짜 한결 많이 변하고 내가 자꾸 웃음을 내니까는 기분이 그렇게 맑아지더라고요. 웰빙 음식 조리사를 꿈꾸는 미영 씨. 유기견들의 아빠로 거듭날 건호 씨. 다정한 아내로 따뜻한 엄마로 돌아온 미선 씨. 다시 일을 시작한 숙희 씨. 다른 삶, 다른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